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장 초반에 양시장 조금 오르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모두 하락 반전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후에 상승 반전하나 싶었는데 잠깐 빨간불 보여주고 다시 파란불 전환을 했고요. 장중한 때 1% 급등을 보였던 코스닥 역시 결국에는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 국채금리의 급등, 유가 상승, 그리고 달러 강세 등 대외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증시까지 지금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흥국 리스크 점차 심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래소 시장 수급 주체를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도 거래소 시장에서 또 팔고 있고요. 파는 양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전기, 전자업종, 일부 금융업종 제외하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위주로 지난주에 하락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반등폭이 제한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오늘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준율을 인하했고요. 그리고 연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새롭게 선임이 된 상황입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일선 복귀를 했습니다. 새로운 이슈들이 또 꽤나 많이 나와 있는 가운데 내일 추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의 투자는 어느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려운 시점인데 하나하나 오늘장 내일장에서 담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1년 넘게 공석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안효준 BNK 금융지주 글로벌 총괄 부문장을 선임키로 했는데 신임 안효준 본부장은 서울증권 애널리스트로 금융투자업계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뉴욕지점장과 해외운용팀장을 역임했고 대우증권에서는 홍콩지점 주식운용팀장을, 국민연금에서는 주식운용실장을 맡는 등 국민연금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BNK 금융지주 글로벌 총괄 부문장 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이번 선임으로 당장 수익률과 조직 안정, 독립성이라는 숙제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네 번째 방북을 마치고 한국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동북아 순방의 마지막 목적지인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의 대북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직후 중국에 들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지도부들과 만나 4차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남에 따라 8개월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신 회장은 황각규 롯데 지주 부회장과 화학과 식품, 호텔, 서비스, 유통 등 4개 사업부문 부회장단과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상장 폐지 절차가 시작된 모다와 FTENE, GD, 우성IB 등 4곳의 정리 매매를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이들에 대한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가 결정됐지만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며 법원 결정을 확인할 때까지 정리 매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일 간만우와 파티게임즈가 제출한 상장 폐지 결정 등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리 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하락폭을 더 키워갑니다. 어느새 2260선까지 지금 붕괴가 됐는데요. 2257.91포인트, 1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장중 한때 10시경에 잠깐 빨간불을 보여줬습니다. 2270포인트 회복하나 했는데 이내 파란불 전환됐고요. 2257포인트, 현재 포인트까지 쭉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포인트가 오늘 시장의 저점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사입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 크지 않습니다. 62억 원인데 기관은 전 주체가 그래도 골고루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매도인데 매도 주체가 외국인 1,704억 원이나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만 그나마 좀 버텨주고요. 셀트리온, 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 수준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면 이제 파란불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대차 2% 빠지면서 12만 2천 원대까지, 12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하루 반등했던 포스코 역시 밀려 내려옵니다. 삼성물산, 보합, KB금융, 네이버, 보합 혹은 지금 약보합권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LG화학과 신한지주 보합이고 SK텔레콤, SK현대모비스까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지금 결국에 하락 전환했고요.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0.13%지만 오늘 상승폭 모두 다 내주고 하락 전환하면서 약세장으로 확실하게 전환이 된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784포인트대까지 고점 찍으면서 올라갔고요. 역시나 10시경입니다. 양시장 모두 10시경에 장중 고점 찍고 쭉 빠져내려옵니다. 정오경까지도 잘 버티나 했는데 1시 이후부터 지수가 조금씩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2시 가까워지면서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팝니다. 258억 원. 그리고 기관 외국인 사는데 외국인 84억 원 소폭 매수고요. 기관이 오늘 양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매수하는데 매수 물량은 많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SK, 신라젠, CJENM, HLB까지 모두 빠집니다. 일단 CJENM의 낙폭이 가장 크고요. 신라젠 오늘 빨간불, 파란불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캠텍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고요. 반등폭도 적진 않습니다. 2.94% 올라가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나너스,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펄어비스까지 올라가는데 펄어비스가 3.29%나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많이 빠지네요. 103,400원대까지 5% 가까운 급락세가 이어집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죠. 코롱티슈진 상승하다가 지금 보합군까지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제약 약보합, 컴투스도 약보합, SK머티리얼즈와 제넥신이 올라가는데 제넥신 역시나 10만원 깨지면서 낙폭이 워낙에 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그래도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올라갑니다. 1132원. 오름폭은 크진 않지만 최근 들어서 1110원대부터 1130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할 것 없이 지금 양 지수 보면 모두 다 빠지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가 요즘에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하락 추세 계속될까요? 기술적 반등,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 지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향후 한두 달 정도 좀 길게 봤을 때의 흐름을 본다면 본격적인 상승,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추세 반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겠지만 언제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될 것으로 보십니까? 하락의 시점 언제까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본다면은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시장이 약세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뒤흔들었던 채권금리,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달러 강세, 여기에다가 무역 분쟁의 여파들이 시장에 좀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한 그리고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으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좀 이어질 수 있고요. 워낙 약세 압력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좀 시장 흐름이 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연말까지는 약세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만 갖고 본다면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10원에서 1135원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7월 이후 만약에 1135원을 상향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좀 레벨 다운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올해 저점 이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등을 하게 된다면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오늘 좀 시장 내에서 시장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 속에서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추세 반전보다는 워낙 낙폭이 컸던 데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은 뭐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3, 4일 정도의 반등 이후 좀 레벨 다운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좀 버텨주는 게 반도체 정도고요. 제약바이오주의 일부 업종인데 아직까지 시장을 좀 리드하고 있다고 이 종목들이 봐도 되는 겁니까? 리드한다고 보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대표 유초의 반등이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추세 반전보다는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 반등 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 삼성전자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적은 양호하지만 4,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내외 여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채권금리도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적으로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기술주들도 최근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반등을 좀 이끌어갈 수는 있겠지만 시장 반전을 주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에 따른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등 시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반등한다고 따라가는 시점은 아직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자체가 지금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그래도 투자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성 가지고 움직일까요? 전략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반등할 때마다 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좀 안전한 쪽으로 선택을 하자. 단기 트레이딩도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실적 호전주, IT 하드웨어나 IT 가전이나 이런 쪽으로 좀 슬림화해서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비중도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만약에 현금 확보를 하실 수 있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식 비중은 배당주, 저베타, 저변동성주 같이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사이클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달러, 무역 분쟁과 같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입되고 서로 상호보완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세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조건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반등을 노리는 대응 전략보다는 반등 이후에 추세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지금 그대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미국이 난립니다. 큰 난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급등을 한다. 이런 얘기가 어느 날 들려오면서 시장에는 엄청난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채 금리가 10년물이 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올라가는 거는 금리 인상한다고 그래서 그런가요? 이거 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미국 뉴욕 시장에 대한 시황을 보면은 미국채 수익률이 이틀 연속 급등해서 다우 지수를 비롯해서 증시도 하락했다. 신흥국 통화 가치들이 더욱더 약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그렇죠. 이른바 삼고 현상이라고 지금 시장 상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글로벌 모니터에서 잘 정리된 그래프라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선 미국채 수익률이 보라색 선입니다. 왼쪽 축을 보시면은 죄송해요. 이 보라색 이게 지금 브렌트유네요. 예. 자, 유가가 지금
84불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브렌트는 하도 이제 월가 IB들도 그러고 자꾸 시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들 뭐 원유 쪽으로 롱배팅을 해놓고 그렇죠. 뭐 연내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100불 간다 배럴당 브렌트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같이 겹쳐놓은 이 오렌지 색깔이 지금 이제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지금 금요일날 마감이 3.27%네요. 자, 여기서 이제 3%대가 여기였죠. 3%대가 여기였는데 이걸 갖다가 자, 이걸 이제 결국 넘어오면서 그런 상황이 되는, 자, 보시죠. 그리고 이건 달러 인덱스고요. 달러가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강해지고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3고 현상인데,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이유가 뭐죠? 미국 금리 올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을 비롯한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 거, 미국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뭐 그 실업률은 역대 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예. 남의 나라여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예. 얘기하는 것도 그거죠. 우리가 계속 점진적 금리 인상을 하다가 고소할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 경기 좋다. 우리 잘 살고 있다 뭐 이거 아니에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미국 경기 좋아서 미국 금리 오르는데 왜 전 세계가 이렇게 주식 빠지고 시장이 좀 휘청휘청하는 것 같다가 전부 이렇게 미국 국채 수익률 탓을 돌리느냐, 예. 미국 금리 탓을 돌리느냐. 단순하게 얘기하면 미국 너희만 좋으니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너무나 저금리에 젖어 있다가 진짜 금리가 꼬물꼬물 오르는데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워낙에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풍부해져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가 이제 좀처럼 이제는 잘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거 보시죠. 요즘은 10년물이 아니고 30년물이 자주 이렇게 시황이 등장합니다. 자, 3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3.2 정도였는데 30년물은 3.4. 별 차이 없죠. 그러네요. 소위 말하는 턴 프리미엄, 채권 시장에서 말하는 장기물일수록 일종의 좀 더 금리를 많이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 하는 부분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요즘 들어서 이제 요즘 채권왕은 군드라크죠. 그렇죠. 제프리 군드라크 여기를 쳐주는데, 이 지난 9월 20일 날 로이터하고의 인터뷰입니다. 예. 여기서 30년물 수익률이 3.25% 위에서 이틀 연속 계속 머물고 그렇게 올라가면은 이거는 이제 좀 게임 체인저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올라갔잖아요, 지금. 지금 올라가서 이틀 연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군드라크의 장기 금리 급등세, 금리 오른다 했던 거는 이미 오래된 얘기예요. 이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좀 오르나 싶다가 또 금리 또 내려오고 해서 군드라크 자꾸 이렇게 체면이 안 서고, 예. 뭐 군드라크나 빌 그로스나 과거에 왕년의 채권왕이었던 빌 그로스나 펀드에서 자꾸 돈 빠져나간다, 펀드 수익률이 안 좋다, 이런 소문만 들리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2017년 7월만 하더라도, 작년 7월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 했고요. 이제 그때는 3% 향해서 간다 하는 얘기였고. 자, 말씀드렸던 이 3.25로 갖다 이제 올라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일단 뭐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미국 경기는 좋아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금리를 올려도 되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고 해서 금리 상승을 하겠다는 건데, 이 얘기 나오자마자 재밌는 건 미국 금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과거 사례를 봐도 미국 금리? 미국 그 시장이 떨어지고 있고요. 증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거 사례를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될 때마다 미 증시는 휘청휘청 거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주가 버팀목으로 실적들이 지금 계속 버텨주고 있었잖아요. 예. 이게 누가 이길지 이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 같은데요. 네. 이제 준비한 것 중에 또 이제 빌 그로스 얘기를 또 들어봐야죠. 네네. 빌 그로스가 지난주, 즉 4일 날 보란 듯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금리가 팍 튀어 올랐을 때입니다. 그쵸. 특히 이제 30년물이 3.25도 올라서고 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트위터를 올렸어요. 트위터를 올렸는데 내용인즉슨 그겁니다. 해지 비용 증가로 외국인들이 여기 보시면은 해지 코스트가 변하고 있는데, 즉 달러를 빌려서 미국 국채를 산다든지 달러 표시 자산을 사는데 드는 해지 비용, 그리고 달러 차입 비용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트위터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독일 쪽에 있는 투자자가 유로화를 주고 달러를 받아서 그걸로 미국채를 산다든지, 일본은 마찬가지 엔을 주고
달러를 빌려서 미국채를 산다든지 하는 경우에 예. 그렇게 했을 때 해치 비용 감안하면은 독일 쪽에서는 미국채 10년물 사봐야 마이너스 0.1% 수익이 나고 일본은 마이너스 0.01%, 즉 손해가 난다는 얘기예요. 사서 손해보면 안 사죠. 사서 그러니 이제 결국 그 얘기는 뭐냐, 미국채를 사기가 힘들어졌다, 바깥에서. 그 얘기가 결국 또 뭐냐 하면 이 그림입니다. 자, 이것도 글로벌 모니터에서 잘 정리된 걸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가져옵니다. 예. 용어는 우리한테 좀 익숙지 않아요. 유로달러 3months 3개월짜리 베이시스 스왑이라고 하는 게요, 초록색이고 그 같은 구조가 N인데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 쪽을 예를 들게요. 예. 미국채를 사든지 미국 주식을 사든지, 자, 유럽 쪽에서 내가 달러 좀 주세요, 저는 유로 드릴게. 그러면 환전인 거죠. 3개월 동안 우리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합시다. 뭐 네. 1년 동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3개월 동안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3개월이라는 얘기는 지금 하는 거는 뭐죠? 이제 연말쯤에 가면은 만기가 돌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빌린 달러에 대해서는 3개월 라이브 드릴게요. 이해됩니다. 그죠? 3개월 동안 달러 빌려서 3개월 라이브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당신은 나한테 유로화의 금리를 할 수 있는 유리보를 주세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Y축에 마이너스 0.6, 0.5 이런 게 뭐냐 하면은, 그런데 거기다가 빼기 0.6%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달러를 빌려서 달러는 이자 꼬박꼬박 주는데 내가 너한테 건네준 유로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자를 못 받고 조금 이자를 더 적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수료를 낸다고 보면 되는 그렇게 건가요?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만큼 달러 빌리기가 빠듯해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가끔 그동안에 방송 중에 얼핏 이 뭐라고 증거는 없는데 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달러 유동성이 좀 부족해져 간다는 느낌. 그만큼 예전에 우리가 금융위기 오기 전에 90년대에 그렇게 얘기 많이 들었던 유로달러 시장, 이거는 예. 유로달러 환율이 아니고 유로달러 환율의 유로달러가 아니고 미국 외에 역외 시장에서 은행들이 통해서 창출되는 달러, 그거 어때가 유로달러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예. 그게 엄청난 거예요. 연준이 찍어내는 보험통화 얼마 안 되지만 전 세계에 엄청난 숫자의 달러 금액이 막 회자되는 이유는 그렇게 은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이 시장이 위축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금융위기 이후에. 그나마 이제 연준이 또 양적 완화도 줄이고 금리도 올리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양적 긴축으로 접어들면서 자산 매입도 줄여나가고. 그러네요. 대차대표 줄여나간다는 얘기는 직관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달러 빨아들이네, 미국이.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금리, 그거는 달러에 대한 이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시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재밌는 현상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0년물, 30년물이 좀 급하게 뛰어오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그동안 시황에서 늘 장 빠질 때 걱정하면서 이러다 경기 침체 온다, 뭐 장단기 금리, 금리차. 장기가 단기보다 낮아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나오면 보통 경기 침체 왔는데 이 걱정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일드 커브 플래트닝, 예. 그걸 걱정하다가 그러면 약간 스티프닝 됐으면은 걱정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걱정을 안 하고 그럼 시장 가자 이래야 될 건데 그건 이젠 또 금리 오른다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약간 말 맞추기.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예. 뭐죠? 그만큼 지금이 증시를 비롯한 위험자산 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국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넘쳐나요. 기업들은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넘치는 돈을 갖고 뭘 할까 했더니만도 은행에 금리는 낮아요. 야, 주식 사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식 사겠다 그러고 너도 나도 뭐 금융기관 찾아가서 나 ETF 가입할래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장단기 금리가 들러붙든 벌어지든 무슨 뭐 하든 간에 어쨌거나 오릅니다. 근데 지금은 뭐죠? 이제는 장단기 금리 역전될까 봐 걱정하다가 역전이 스티프닝으로 가도 이제는 또 금리 자체가 오른다고 주가가 빠지고 그래서 시황이 자꾸 그런 식으로 기운다 하는 얘기는 이래도 못 오르고 저래도 못 오르는 장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시장 상황이 미국도 이제는 조금 버거운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이게 미국도 사실 따지고 보면 좋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지금 더 힘들잖아요, 사실. 중국이 춘절 연휴하고 오늘부터 이제 시장이 열렸다고 하는데 네. 지준율 인하를 했대요. 네. 어쨌든 간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뭐 여러 가지 대처 방안 중에 괜찮은 게 지준율 인하였는데 네. 또 한 거죠. 네. 근데 별로 도움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시황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 지난 한 주 꼬박 국경절 연휴로 중국 본토는 쉬었죠. 놀았죠. 그 와중에 지금 뭐 뉴욕에서는 미국 국채 수익률 오른다, 주가도 막 그거 하다 요새는 팽 주식들이 팽당하고 있다, 뭐 별소리가 다 돌아왔고. 그쵸. 우리 시장도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다들 짐작하기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즉 월요일날 장 열리기 전에 인민은행이 가만 안 있을걸? 역시 가만 안 있었어요. 이건 그냥 많은 기사 가운데 제로엣지에서 예. 그래프도 잘 나와 있길래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중국은 리저브 레이쇼, 지준율 낮췄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산하기로 한 1조 2천억 위안 정도가 앞으로 유동성이 좀 공급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과거 이거 201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준율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예. 금년 들어서 이제 네 번째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여기서 1%포인트 더 낮춰야 됩니다. 예. 야, 요것도 재밌는 게 지난번에는 16%에서 15.5%로 50bp 낮췄는데 이번은 50bp도 아니고 1%, 100bp를 낮췄어요. 예. 그러니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우리 지금 의지는 강하다 하는 건데 여기서 기준금리까지는 못 낮추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정책조합에 있어서 지준율은 건드리는데 지준금리는 못 건드. 자, 그나마 이렇게 해서 지금 본토 증시가 지금 2.95%예요. 마이너스 낙폭이. 예. 상하이 지수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선방인 것 같아요. 저건 있었으니까. 저거 없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해외 시장의 흐름을 갖다 반영한다면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안도 결국은 이렇게 약세로 도는 모습.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이긴 한데. 예. 그래서 다시 6.9까지 왔네요. 이것도 7을 올랐을 것인가. 이걸 갖고 또 다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상해 종합 지수가 2.69%나 지금 좀 줄였군요. 예. 낙폭은 좀 줄였네요. 낙폭은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폭락 장세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준율 인하야 약발을 안 먹히는 걸 수도 있고요. 뭐 그나마 사건... 지준율 때문에 예. 지준율 인하 그게 때문에 버텨진 겁니까? 그나마 저 정도 낙폭인지도 모르죠. 반대로 보면 그럴 네. 수도 있고요. 네. 또 스파이칩 사건이 얘기가 나왔는데 한간에서는 이게 시장을 또 움직이는 어떤 점화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시장에서는 맞을까요? 예, 한번 뭐 준비한 자료 보시죠. 예.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어쨌거나 이 보도 자체는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서 했어요. 그렇죠. The Big Hack. 해킹 중에서도 진짜 빅 핵인데 예. 칩 보십시오. 지금 손톱 위에 있으니까 그야말로 쌀알보다도 작겠어요. 예. 예.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고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블룸버그에 들어가니까 이 화면이 푹푹푹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거, 슈퍼마이크로, 칩이요? 마더보드일 거예요. 이 칩이 하나씩 떠나갑니다. 순서 보세요. 화면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분해, 해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여기 있답니다. 여기. 이거 어떻게 쳐요? 여기. 자,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애플이나 아마존은 우리 그런 거 없다. 공식 부인했죠. 그리고 지금 최신 보도 가운데는 미국의 국토안보부, 거기에서도 애플이나 아마존에 그러한 어떤 저런 칩이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그 성명을 갖다가 굳이 의심할 이유는 없다. 약간 웃기는 그거 한데 어쨌거나 지금 이 슈퍼마이크로 대만계인데 본사는 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날 이날은 금요일이어서 1.6% 끝났지만 이거 20불에서 12불로 왔으니까 8이 빠졌으니까 40% 빠진 거예요, 하루에. 와. 레노버도 마찬가지죠. 예. 뭐 이런 식이도 이제 빠지고 있는데 오늘 상황도 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만만치는 않은데 이거하고 연결해서 보세요. 10월 4일 날 건드리죠. 예, 펜스 부통령이 중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이라고 표현을 쓰면서 막 깝니다. 예. 뭐 옆에 정리해놨다시피 우리 예전에 우리 많이 너희 도왔는데 그거 잊어버리냐? 그다음에 공산당의 부당행위, 미국 선거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을 원한다.
미국 펜스 부통령 평소 레토릭에 비해서 야 이런 말을 하나? 시장계만 거부해갖고 관세 쿼터, 그다음에 환율 조작, 지적재산 갈취 이런 거 했어. 센 건 다 나왔잖아요. 예, 남중국해에서 뭐 군사 확장 중이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한 40야드? 예. 그야말로 칩샷 거리인데. 거기까지 군함이 서로 갔었죠. 예. 그리고 이제 구글에다 대놓고 중국용 검색 엔진 드래곤플라이라고 중국에 가서 중국 당국이 원하는 이런 것들은 검색 안 되게끔 배제시키고 중국은 중국이에요. 잘났다지만 중국은 아직도 중국입니다. 판빙빙 몇 달 동안 사라졌다가 막 갑자기 세금 두드려 맞고 중국 출신 인터폴 총재 지금 갑자기 달려 들어가서 그냥 예. 사퇴한다 그러고 저희가 중국입니다. 이런 식이니까 이게 괜히 나왔겠습니까? 괜히 나왔겠으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중 무역 전쟁이 단순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만 제재하는 게 받고 있는 무역 적자 줄이겠다 하는 차원이 아니다.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패권 전쟁. 이번에 진짜 중국 인대 따겠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확실한 길들이기를 보여주면서 G2가 아니라 이 2강 구도가 아니라 1강 1중 구도로 만들어버리겠다. 뭐 이런 것들도 스파이칩이 실제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밝혀진 게 저런다고 해서 중국이 야 우리 그런 거 심은 적 없어라고 해봐야 예? 이미 나왔는데요. 뭐 그건 뭐 예.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몰아가서 뭐죠? 아까 살폈던 슈퍼마이크로나 뭐 레버노버나 화웨이나 중국 IT 기업들은 결국 타격을 입기 마련이겠죠. 그렇죠. 주가 폭락하고 그럴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 우리도 이제 찝찝한 거 아닙니까? 야 중국산 심지어 중국산 핸드폰도 이거 뭐 해킹당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몰아가는 이 흐름을 보시면서 결국 뭐냐? 계속해서 이거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낀 국내 주식시장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대응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공감합니다. 예. 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증시가 그럼 오히려 떨어져야 우리 증시가 올라가나? 올라가도 떨어지니 이게 떨어지면 오히려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러나 저러나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더 강하긴 한데 네. 한마디로 이제 10월 증시 기대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0월 증시. 예.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저기 뭡니까 전 고점 예. 그 레벨까지 거의 와 있으니까 거기를 갖다 이제 주목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보시죠. 위클리입니다. 예. 코스피 위클리 보시면 지금 120주 이평선이에요. 예. 여기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고요. 이거 뭐 이 선 깨지면 근데 쉽게는 안 깨질 것 같습니다. 이 선들이 단단하긴 하죠. 네, 단단하긴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이평선 3개가 여기서 좀 뭉치면서 조금 시간은 보내야 될 것 같고 예. 10년 국채 선물 다시 꺾이죠. 우리도 금리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달러원 이렇게 아직까지 이 선이 안 열리긴 합니다만 저 같은 차트쟁이 입장에서 위클리 차트 이렇게 나온다? 예, 깃발형이에요. 궁극적으로 위로 간다고 봅니다. 달러가 조금 더 강으로 갈 수 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네, 열어둬야 된다라고. 위쪽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증시에는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결국에는. 지금 증시에서는 환율이 내려도 안 좋고 올라도 안 좋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예, 힘들죠. 오늘 뭐 또 아침에는 뭐 엔저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현대차 뭐 일본은 자동차 잘 팔리는데 우리는 안 예. 팔리고 환율 내리면 그 소리 할 거고 환율 오르면 오른다고 또 뭐 자본 유출 걱정할 거고 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모든 걸 갖다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지금은 모든 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대세 상승이다 이런 주장만큼은 정말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 현 시장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또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갈 테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